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사실 근데 이 사건이 경찰이 2022년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인데 검찰은 이번에 다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억지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어쨌든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별로 없어요. 네, 나머지 배모 씨에 대해서는 송치를 했었고요. 그렇죠.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사를 계속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최종적으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 여지가 남아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이제 경기도청 등을 수사해 보니까 거기에 허위 지출 결의서 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게 되거나 지출한 돈에 대한 갚을 때에는 뭔가 내부적인 그 결제개선상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을 허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사인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사인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정의 회계 지출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관여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한 판결에서 보면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관여 사실을 뭔가 증빙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절차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자료 화면으로 나갔지만 검찰에서는 그런 텔레그램 대화 등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억지 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억지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 스스로가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황을 가지고 기소를 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조에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이 김혜경 씨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 1심에서 소위 벌금형의 유죄가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도입해서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검찰 스스로가 소위 묻지마 기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소 주체인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주체인가?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특활비 같은 경우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횡령 혐의가 명확한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주체들이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소위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만 가지고 기소를 한다? 이건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정치적인 수사라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비판하는 것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말씀해 주신 정황들로 검찰은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입증될 거라고 보고 기소를 한 걸로 보이고요. 검찰이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식비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했다고도 보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청에서 일했던 관계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간에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먹기 위한 과일은 매일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순회동으로는 격주 정도로 해서 자택 앞에 가져다 놨었습니다. 저희가 과일을 가지러 갔었는데 늘상 계시던 사장님이 안 계셔서 사장님이 어디 가셨냐고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도청으로 결제받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희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때 그 고깃집 안심용 하는 거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어. 잔치를 하시나? 친구들 부르시나? 안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 나갈까봐. 응. 나도 미스터리라니까. 지금 보여드린 조명현 씨,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이 2022년에 법카 유용 의혹을 처음 폭로를 해서 알려지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이 유용 의혹을 이재명 대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가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이 모든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 또는 김혜경 여사예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이걸 모를까요? 그 돈이 그러면 본인들이 해당 돈을 지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들이 배달된 샌드위치를 먹고 과일을 드시고 또 과일을 친인척에게 배달하고 제수용품을 사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출연하지 않았으면 누군가 돈을 댔을 것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금액이 뭐 한두 번이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이라 그러면 그것은 몰랐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반증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관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늘 그 집에 서 있고 그다음에 그 관용차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한두 번이라면 몰라도 이게 2년에 걸쳐서 그랬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몰랐다고 하면 역시 반증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탄핵 증거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정황 증거를 대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알리바이를 대시거나 나는 이래서 몰랐다라고 오히려 탄핵 증거를 대야 되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상당히 어려운 재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도 그렇고요. 검찰이 또 주장을 한 부분이 배모 씨를 중심으로 이른바 사모님 팀이 운영이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조명현 씨가 제기를 했었고 검찰이 예.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재판 과정에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만 이 사건의 원리를 따져보면 2021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리고 아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패배하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이걸 수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무혐의했어요. 왜? 저희 이재명 당대표가 이걸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권익위가 등장합니다. 권익위가 검찰에다가 수사를 갖다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떤 거냐면 저희 경찰이 무혐의 종결을 시키면 권익위나 감사원이 갑자기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요청을 하면 검찰은 이 내용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사실 정황에 대한 사실, 간접 사실 이 내용 가지고 기소를 해요. 그다음에 재판을 쭉 끌고 가면서 계속 이 내용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전 이게 올바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검찰이라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가 명확하니까 기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타당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황이 있잖아. 당신들이 밝혀라고 기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근데 이게 검찰의 시각뿐만 아니고 조명현 씨가 2022년도 1월 달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경찰이 수사가 미진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2023년도에 권익위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예. 권익위에서 좀 알아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 허위 지출 결의서 등이 나와요. 또 하나는 2023년도에 경기도 그 국감에서 김두관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60회에서 100회 정도 부정사용이 확인된다.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모님 팀이라고 불리는 그 두세 분은 원래는 다른 일을 하다가 만약에 이 사모님 보좌해라라고 시키면 한두 번 시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사모님 팀 자체가 저분들의 업무의 전적인 업무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적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예. 법 적용 여부를 떠나서 이것을 무죄다라고 지금부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글쎄 도의에 맞지 않지 않나요?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검찰 주장이라니까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논리로 얘기하면 소위 대선 과정에서 또 대통령 부인께서 본인 스스로가 학력 경력 유족에 대해서 국내에서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습니까? 또 하나의 부분은 그렇게 관용차를 말씀하시면 이재명 당대표만 걸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에 있는 소위 광역단체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사용해도 관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소위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렇게 예를 들면 관용차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쿡 집어가지고 그거가 문제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 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이 수사의 당부당을 판단하는 전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지자체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차제에 전국 지자체 행안부는 이것을 다 단속해서 기준을 마련해라.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지금 기소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려질 걸로 보이고요. 이 법카 유용 의혹이 결국 추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결국 5개로 늘어난 건데
이 당대표 직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5개면 이제 항소심 하나 포함해서 5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일주일에 5번을 나가시는 거죠. 보통 집중심리를 하기 때문에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일을 잡는 게 보통 예인데 2주에 한 번씩 잡는다 하더라도 주 3회 정도를 나가시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수원과 서울 왔다 갔다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다. 그렇다면 이게 재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당무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업무 자체도 좀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 내부적인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뭐 공적인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된다라는 정도의 멘트뿐이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법정에 갇혔다 이런 말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서초동과 수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이런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당 예산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이거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태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사적인 개인으로서 얘기를 한 거고 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현재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야당 당대표,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려는 어떤 권력의 요구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 문제가 아닌 검찰의 과도한 소위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검찰이 계속적인 기소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의 당무를 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전체적인 리더십 자체에 흔들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개인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집권 여당에서 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김종국 부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 변호사비를 당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어느 수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 어떤 패널분도 얘기하시던데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그에 따르겠다. 그게 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아마 유권 해석을 의뢰하시면 지금 국회의원들 등은 유권 해석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판결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무죄 무혐의 또는 면소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개인 비용을 대고 그다음에 무죄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 등으로 내겠다. 이렇게 실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당의 정치활동 또는 정당 활동은 아니에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 어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연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후원금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돈으로 또는 뭐 국고보조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횡령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의견일 뿐이지 이것을 현실화한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위증교사 재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잖아요. 앞두고 연일 공방의 지적이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정 구속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바람이겠죠. 저는 예를 들면 참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판사 겁박하지 말라면서요. 민주당 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적어도 집권여당의 당대표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당대표가 갑자기 이 재판과 관련해서 중형을 때려야 된다. 법정 구속해야 된다. 이게 인신이 구속되고 말고의 문제예요. 단순한 정치적 예를 들면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상황인데 이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는 분이 갑자기 재판을 앞두고 판사가 듣고 있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법정 구속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번 선거도 저번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공개적으로 1년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1년이 나왔습니다. 실형은 집행유예 2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건 오히려 판사를 겁박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예를 들면 소통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는 의심을 살 수 있어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계속 예를 들면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판사를 겁박한다고 얘기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얼마나 웃긴
자가당착적인 발언입니까? 물론 김종국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당에서 이렇게 판결에 대한 전망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법부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제 질문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 지난해 9월에 통과됐던 체포동의안 효력이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법률적으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전에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전체적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해요. 네. 그런데 저게 이제 그 한동훈 대표나 주진우 의원 등이 전망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민주당의 무죄 확신 주장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민주당에서 무죄 확신 주장하는 것은 그럼 재판부 압박이 아니냐. 민주당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무죄 확신이라는 주장이 있길래 여기서는 1년 정도 예상한다라고 각자의 예상을 얘기한 거고 무죄 확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죄 탄원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양측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 구속 부분은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재 그런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어떤 일반적인 법리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대법원 인신 구속에 관한 예규를 해석한 것인데 일종의 거기 보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그때는 저희가 체포동의를 요구하거든요. 국회의원 등에서. 그러니까 체포동의를 요구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또 48시간 내에 신청합니다. 그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판사가 체포동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해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영장 발부 관련해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구인영장을 사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 그럼 그 해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그게 발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구인영장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도 별도의 체포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법정 구속 시에도 별도의 체포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법리 해석인 것이지 이걸 이재명 대표에서 법정 구속을 촉구하거나 판사에게 압박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네, 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을 두고 여야 공방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방들이 있습니다. 비명계를 겨냥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거친 발언이 논란을 빚었었는데요. 어제 최민희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너무 셌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다소 과격한 발언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그 전에 저는 한동훈 당대표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 검사가 아니시잖아요. 집권여당 당대표시니까 매우 좀 정무적인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의원께서 네. 좀 과격한 발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입에 담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좀 너무 셌다라고 인정한 측면이 있고요.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최근에 소위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소위 검찰공화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야당 당대표 죽이기다라고 하는 당의 일관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위 재판 결과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내부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검찰 또는 정권 편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 자체들은 당의 단결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소위 납득할 수 없었던 최민희 의원이 좀 과도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그런 측면에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각자 의원들의 발언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고 가능할 만한 선상에서 설득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볼 텐데요.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은 본격 반박을 예고했는데요. 변호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최초의 입장을 밝혔던 부분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 명태균 씨가 반박하지 않았었는데 본격적으로 반박할 예정입니다. 어제 명태균 씨가 구속 후에 첫 조사를 받았고요. 명 씨 측은 이 강혜경 씨의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보통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가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저는 대질 조사는 아마 용처와 관련된 대질 조사는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쓰이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둘 중에 누구의 의도대로 쓰였는지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밝힐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조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대질 조사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이 공동 책임이냐 아니면 일부의 책임이냐만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돈 조성 경우에 사실 거의
범죄 혐의는 돈 조성 경위와 관련돼서 구성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관련돼서는 또 다른 원래 문제가 됐던 횡령 여부와 관련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데 소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지를 할 큰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김종욱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한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강혜경 씨 같은 경우가 작년 말에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네. 근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지검에서는 저희 수사검사가 없는 부서에다 이걸 배치를 했고요. 9개월 동안 그냥 방치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강혜경 씨가 공익적인 제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그때부터 수사검사를 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계속 창원 쪽에다 딱 묶어두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과 관련된 관련인들은 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야 한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론조작 문제,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인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네. 창원에서 수사를 좀 예를 들면 어떤 지역적으로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고발인이었던 사람이 그 단체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과의 참고인 조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치자금법 수사로 한정 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여론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다.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를 창원 쪽으로 한정짓고 정치자금법 정도 수준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태균 씨. 네, 근데 그거는 예.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아니 어떤 단서가 나와야지 그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저게 창원의 선거 관련해서 고발했던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 선거 증빙 자료를 첨부 안 했기 때문에 그 해당 쓰임새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한 거고 피고발인은 명태균 씨, 김영선 씨, 그다음에 강혜경 씨예요. 그러니까 수사하다 보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됐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커진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도 그 주소지가 창원이고요.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김영선 씨도 그쪽인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무슨 공천해주겠다고 해서 돈 받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창원을 떠난 아직까지는 특별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대통령과 관련된 녹취가 있다고 해서 아니 대통령이 어떤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나요? 지금 증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주된 것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 근거가 거의 희박한 논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이잖아요. 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기본적인 녹취까지 나온 사실인데 여기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핵심적으로 또 이준석 당대표,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이라는 당대표의 본인이 현재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과 녹취가 다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예를 들면 증거가 없으니까는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소는 제가 볼 땐 아예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었죠.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녹취를 다 그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어요. 그럼 아마 법률가들이 거의 인정할 거예요. 만약에 그 녹취가 여기까지 이어지면 해당할 수 있어요. 명태균 씨와 공모해가지고 야 공천을 줄 테니까 돈 받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모죠. 근데 그게 지금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공천 실무자 최종 책임자예요. 그 본인들끼리 정치적인 책임을 두고 벌이는 공방에 대해서 어떤 구성 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네, 물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라는 말씀이죠. 기소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로 지금 검찰 수사에서 지금 확인되는 이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검찰 수사에서 과연 핵심 피의 사실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좁혀질지는 더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조국 혁신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탄핵을 준비하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그 결사체도 처음 봤고 어떻게 탄핵을 준비합니까? 탄핵이라는 건 급작스럽게 급변하는 거예요. 어떤 그 탄핵 사유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탄핵 사유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뭐 헌정 중단적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탄핵을 준비해 온다는 것은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그 정치 행위인가요? 또 하나는 아마 오늘 발표가 되겠지만 조국 혁신당에서 적시하는 저 열 몇 개의 탄핵 사유를 보면 전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치 행위이지만 상당히 헌정 중단과 관련된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법한 정치 행위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12석의
의석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척의 배에 비유를 해서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조국 혁신당의 탄핵 소추안 공개에 대해서 여전히 다소 좀 미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기본적 원칙이 딱 있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자체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의 연루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문제,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여론조작, 그다음에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 만약에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탄핵에 해당되는 소위 직무상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명정하게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 탄핵을 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총선 과정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건 국민한테 약속한 내용들이고요. 말씀하신 12가지 사안 자체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 당에서 분리돼서 나가신 분들이 탄핵을 추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상황은 특검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특검을 해서 만약에 무죄라면 탄핵 얘기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검을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수사가 불가능하니까 수사가 아닌 방식의 소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빨리 좀 받으시면 됩니다. 무죄라시면. 제가 짧게만.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뿐이지 수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하필 왜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만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원래 우리가 제도적으로 완비해 놓은 검찰, 공수처에 의한 수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좀 의문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하는 걸 보시면 되잖아요. 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